이제는 이게 컵라면이 아니라 라면 한 봉지 있잖아요. 그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는이 아니지. 음, 오늘은 그래야 되겠다. 오늘은 한 봉지 끓였어요. 컵라면이 없어가지고는 밥 먹고 난 다음에 뽀잉 연습 한 번 더 해야지. 한 번에 많이 하니까 손가락이 아파가지고는. 윤석열 석방되면 뭐가 좋아요? 뭐 좋은 게 있어? 그냥 안위를 취한다라는 거지. 그 죄가 없는데 대통령을 그렇게 깜빵에 보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박근혜 때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냈으면 됐지. 그럼 그게 이상하다라는 거지. 환율 1,400원 넘었던데. 한번 볼까? 한번 보자. 그 뭐야, 환율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원달러 1,433원이네요. 좋다. 너무 좋아. 좀 줄까? 음. 그리고 나는 냉부에 그것도 우파 쪽에서 긁고 넘어지기에는 약해. 냉부에 그거 뭐 문제 되나? 난 문제 안 된다고 봐. 그 다음에는 중국 비자 그것도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안 되는데 왜 문제를 만들어? 그렇다고 해가지고는 뭐 좌파 지지냐 그건 아니야. 아, 저기 뭐야, 이거는 내가 판매하는 거예요. 내가 판매하는 거야. 색상은 요건 캐러멜 색상이고, 여기 보면은 이 색상도 있어. 요 색상 다르죠? 잠시만. 내가 착용한 색상은 요거. 요 두 색상을 내가 들고 왔거든. 그래가지고는 도매로 소매로 판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패셔너블한 주얼리에 대해 가지고는 약간 뭐라 그럴까, 생소하다 보니까 부담이 되나 봐요. 가격 면에서도 뭐 부담이 되는 것 같고, 디자인 측면에도 부담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착용해 보면 멋있다니까요. 착용을 안 해봐가지고는 그래서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착용하면 멋있어. 내 거하고는 차이가 나죠. 이건 나 겨울에 착용한 거거든. 내가 한국에 들어올 때 공장하고 의뢰해가지고 들고 온 거야.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은 여기 인챈트레스 M이라고 다 적혀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반지도 당연히 있지. 반지도 한번 보여줄까요? 반지는 요거야. 요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얘를 꼽는 거야. 먼저 여기에 착용을 하잖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착용을 해도 되고, 요렇게 착용을 해가지고는 얘를 꽂아. 이렇게 꽂으면은 또 새로운 느낌이 있잖아. 이렇게 연출하는 거야. 괜찮지 않아요? 음.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빼가지고는 어, 정장 입었을 때 고개 브로치 비슷하게 착용해도 되고, 요걸로 누르는 거야. 다 실버라 가지고는 실버에 로둠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색상이 변색은 몇십 년을 착용을 한다 하더라도 물에 닿는 건 괜찮아. 그런데 뭐 비누나 이런 화학 세제 있잖아요. 닿으면은 요dom이 조금 이렇게 벗겨진다라 일단 닳는다 그래야 되나? 그런 현상은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웬만해 가지고는 금방 뭐 색상이 변하거나 그렇지는 않아. 오래되면은 이렇게 되지. 오래되면. 이 부분을 닦으면 또 반질반질해지고. 자, 일단은 제품을 넣어놓고 지금 도매로도 그렇고 소매로도 그렇고 사는 사람이 없어. 아, 왜 안 살까? 아무튼 그래요. 하는 일은 벌려놓은 일은 많은데 빨리빨리 뭔가 수익이 나면 좋은데 안 나니까 좀 답답은 하지. 음? 이재명 지지자들은 다 천박하더라고요. 야, 그건 좀 심했다. 완. 뭘 천박해. 이재명 지지한다고. 그건 아니지. 음. 그런 그건 선입견 아닐까요? 예. 그건 선입견이야. 나도 한 번씩 여기 좌파 애들 막 좀 핀잔 주고 그러거든. 예, 그냥 선입견이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을 고수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인격적으로 그러는 거는 그렇지 않을까? 일단 내가 설정을 안 해놔가지고는 설정을 좀 해놓고, 유튜브는 다 수익 창출이 목적이에요. 물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맞춰가지고는 방송을 하긴 하지. 근데 나 처음에는 원래 이렇게 정치적인 성향, 그러니까 색깔을 드러내 보이진 않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한 거 보고는, 그러고는 왜 계엄을 했을까, 그리고 들여다 봤을 때 국회 내에 종북주의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그런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려고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국민들한테 전파를 해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옛날에는 삐라 그랬는데 전단지를 통해 가지고 공산주의 마인드를 음, 약간 뭐라 그럴까, 전달 그래야 되나 그랬는데, 이제는 방송을 통해 가지고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잠시만, 여기 내가 설정을 좀 해놓고, 음, 새벽을 라면 먹방이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번에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가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예전에 내가 여기서 투표를 한번 해봤는데 자기는 공산주의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게 왜 그렇겠어요? 일 안 하고도 나라에서 돈을 주니까 그렇겠지. 기초수급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 그러니까 65세 넘으면은 연금을 받잖아요. 그 연금이 또 부족하면은 기초수급을 주나 봐. 몰랐는데 기초수급이 따로 있고, 그 다음번에는 연금은 안 낸 사람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랬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연금을 낸 사람들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중위소득보다도 그 국민연금이 못 미치면은 기초수급 해가지고는 그 금액을 또 주나 봐. 65세 넘어가면은.
국민연금을 안 넣은 사람들은 그냥 기초수급비만 받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초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되냐? 형편 그러면 그렇다. 상황이 되냐면 아닌 거야. 왜? 얘들이 정해 놓은 국민연금 일정 금액에서 못 미치면은 안 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뭐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고 한 사람들은 노후되어 가지고는 혜택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일 안 하고 해 가지고는 국민연금 조금 받고 기초수급 받는 사람하고 같아져 버리는 거지. 왜 나이가 들면은 뭐 공산주의 그 마인드가 딱 적용이 돼 버리는 거야. 웬만해 가지고는 어 직장 생활하고 대기업 다녔다 하더라도 그렇잖아. 중위소 우리나라가 3,500불 정도 되는데 본인 연금이 그 정도 되겠어요. 부부하고 합산하면 몰라. 근데 우리 때는 또 다 외벌이었잖아.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받을 수는 있겠지. 국민연금 내는 거 외에. 그런데 같이 번 사람들도 있잖아. 난 내 같은 경우에는 같이 벌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뭘 넣어 놓은 게 있어. 미리 자기가 생각해 가지고는 '나이 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가 미리 돈을 넣어 놓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돈을 넣어 놓고 자기 자신을 관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라에서 혜택을 준다? 이거 공산주의지. 그게 복지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러면은 어 그러니까는 총 GDP보다도 많다 하더라도 아닌 사람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나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불합리하는 느낌도 많이 들고 그래. 그렇지만 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나라에서 하는 정책이고 그다음에는 나이 들어 가지고 소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쓸 돈이 부족한데 조금 지원을 해 준다? 뭐 그거에 대해서 큰 반감은 없어. 그러니 하고 넘어가. 그런데 대한민국의 체제가 공산주의로 완전히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연금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기초수급비를 조금 준다. 국민연금 받는 거에 좀 부족하면 그걸 채워준다. 뭐 그렇게 해 가지고 쓰게끔 한다. 그것도 뭐 정부 차원에서 보면은 좋은 취지라고도 또 생각이 들 수는 있지. 왜 쓸 돈이 있다라는 거는 지출을 한다라는 거는 경제가 그래도 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나는 좀 주식 시장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음 주식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있으니까. 또 물론 못하는 사람도 있긴 해. 그러면은 과거에는 근로의 소득, 노동의 소득으로만 해 가지고는 저금을 하고 먹고 살고 그랬지만 이제는 자본 창출을 또 달리 뭐 주식이나 코인 이런 금융으로 인해 가지고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국민들한테 좀 키워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해 봐요,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거는 어릴 때부터 주입이 좀 들어가주면 좋겠지. 자기 자신은 자기가 관리를 한다 이러면서. 그냥 내 생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던 게 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뭔가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을 척결하자라는 뜻에서 그랬던 건데 그런 무리들이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그냥 뿌리는 거야. 본인들은 잘한다라고 하는 거지만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는 음 소득이 있을 때 열심히 세금을 냈는데 의료보험비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그런 냈는데 나이 들어 가지고는 음 그런 혜택을 안 냈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혜택을 좀 못 받는다라는 그것도 조금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뭐 일괄적으로 다 평등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것도 그 개념에 맞춰서 생각을 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중상층을 뭐 저소득층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자기네들 생각에는 저소득층을 중상층으로 좀 끌어들인다 이러는데, 그거는 젊었을 때의 사람들이 자기가 버는 근로소득, 노동소득 말고도 금융소득을 좀 벌어 들어가지고는 세금을 안 거두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그렇게 벌었는 걸 가지고는 뭐 자산을 축적하게끔 그런 힘을 좀 길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이 들어가지고는 그렇게 정부에서 준다 그러면은 그렇게 주게 되면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세금은 어디서 거두게 되겠어. 그러면 젊은 애들이 버는 애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그럼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 하면은, 당해보니까 알겠다는 거야. 당해보니까. 신랑이 은퇴하기 전에 고소득을 받았을 때는 그만큼의 세금을 냈는데, 은퇴를 하고 보니까 기초수급 받는 사람하고 동등하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 조금 뭔가 잘못되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기초수급비를 줄 거면은 국민연금이 많든 적든 일괄적으로 다 주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돼버리면은 국민연금을 낸 사람 입장에서는 불합리하잖아. 그렇게 국민연금을 낼 때는 근로의 소득으로 냈는데, 그러면은 땀 흘려서 일한 그것도 허망하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물론 기초수급을 안 받는 범위가 좋지. 근데 보통 보면은 국민연금을 받는 범위 내가, 우리 신랑은 기초수급을 받는 국민연금의 범위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신랑처럼 일하는 때 수익을 받는, 그러니까 뭐냐 연봉을 받는 사람이 많냐면 또 많진 않아. 많지는 않기 때문에 나처럼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 그런데 나중에 되면은 지금 65세야. 65세가 재수 없어가지고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경우에 본인이 받는 그 연금에 그 다음에 기초연금 플러스가 살면은 80세 되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못 산다라는 거야. 그러면 또 준다고? 그래,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또 이것도 있더라. 65세 넘어가가지고는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해가지고는 벌어들인 수익이 있으면은 이게 연금하고 합하면은 자기네들이 측정한 금액에서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또 줄이는 거야, 연금을. 그런 것도 난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아, 전반적으로. 기준이 다 소득 기준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 바에 뭐하러 일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공짜로 돈을 준다라는 그게 크게, 아니면은 차라리 65세 넘어가지고 일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기초수급을 국민연금을 낸다 하더라도 기초수급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65세 넘어가지고는 국민연금을 받는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어디 직장에 다시 재취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은 국민연금을 또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러니하다는 거지. 전반적으로 모든 게. 그렇지 않을까? 최저시급은 주어져 있으니까 일하면은 기본 GDP보다는 그만큼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수익이 어느 정도 주어지고 그러면은 국민연금 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기초연금은 못 받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일한 사람은 뭐가 되냐는 거지. 그래서 좀 아이러니해. 내가 봤음. 그래가지고는 그 기초 수급비를 받는 몰라. 에, 그래도 경제가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는 정부에서 그렇게 한 거겠지. 나중 되면은 그 뭐야 기초 수급 받고 최저 국민연금 그러니까 최저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이 최저만 넣은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음, 좀 오래 넣은 사람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돈 가지고는 지금 생활하기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기초연금을 플러스를 시켜주는 거야. 근데 많이 넣은 사람 같은 경우에 한번 봐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일한 대가가 허망해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볼멘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일을 안 한 거고 젊은 애들이 그냥 대충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거고. 근데 젊은 사람들이 지금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나중에 65이 넘고 70이 되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나는 수익이 그 없는데도 내가 국민연금을 더 넣는 거야. 그러니까 내 미래를 생각을 해가지고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차라리 그 돈 가지고는 내가 최고로 많이 넣거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주식해가지고 불리면은 정부에서 받는 돈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 더, 그러니까 주식에서 불려가지고는 그 돈을 은행에 빚을 해놓으면은 정부에서 주는 국민연금보다는 내가 더 쓸 돈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야. 괜히 쓸데없이 더 넣는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국민연금은 자기 소득에 맞춰가지고 넣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내가 더 넣는 거야. 좀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것도 있어. 80 넘어가가지고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 그래 그때 쓰는 걸로 생각을 하고는 그냥 놔둘까 생각도 하고는 있어요. 근데 내가 내 나이 80쯤 돼가지고는 과연 그 돈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아이러니한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는 깨쳤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하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해야 되나요? 대한민국 정책에 관해서 생각을 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기초수급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자기네들 편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기초수급비를 주는 게 여야당의 다 똑같은 생각인지 아니면은 그냥 민주당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나쁘지는 않은 거는 같은데 그런데
내가 봐서는 근로의 소득이 허망하다라는 거죠. 근로의 소득이. 그러니까 50대 중반인 남자들이 일을 안 하는 거야. 자기가 받는 국민연금에 기초수급을 또 주니까 그거 합하면은 그냥 쓸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50대 중반이다 이런 사람들은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니까. 더 많이 쌓인다는 거야. 또 따지고 보면은 한 10년 더 일하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얼마를 더 모을 수가 있겠냐고. 그래도 100만 원씩 저금한다 그래도 10년이면 1억을 더 모을 수는 있으니까 최저로 최저임금을 준다라는 곳에 갔을 때, 그러니까 대기업 나와가지고는 이사 딱지 달고 부장 딱지 달고 했는 사람들이 중소기업 작은 데 가가지고는 일하려고 할까? 많지 않다니까. 시스템 자체가 틀려가지고. 우리 신랑도 안 해. 어디 가서 일하는데 그럼. 어디든 가서 일하면 되지. 그러니까 어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위치, 연봉 생각하면은 갈 데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거지. 그런데 신랑 같은 경우에는 연봉 이렇게 국민연금 자체가 기초연금을 받는 위치가 아니야. 기초연금 받는 위치가 있더라고. 100만 원이 넘어가잖아. 그러면 안 줘. 이건 속상한 거지. 여기 보면은 종북 좌파 댓글러들 엄청 많아.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저런 댓글러들 있잖아요. 저런 댓글러들이 문제인 거야. 저런 댓글러들도 좀 가려내자라는 거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생각을 했을 때. 이 봐봐. 저런 애들이 뭐 다 기초수급 받는 애들이야. 진심 심리 상담 받아보세요. 내가 이때까지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할 만큼의 이상한 말을 했어요. 팩트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쟤들하고는 위치가 틀린 거야. 왜? 쟤들은 기초수급을 받는 애들이니까 좋다라는 마인드겠지. 그러니까 문제가 크다라는 거야. 닉네임 오리. 멸공. 네, 감사합니다. 멸공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해 가지고는 석방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세력들도 다 저런 세력들이야. 내가 봐서는. 지금쯤은 정상적인 뇌를 가지고 이성적인 생각을 한다 그러면 윤석열 석방을 외쳐야 되는 거야. 근데 이성적인 뇌를 가졌겠지만 이성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겠지. 왜? 공중파 방송에서 그렇게 계엄이 나쁜 것처럼,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모함이 너무 많은 거야. 얘들이 이야기를 거짓말을 짜집기를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방송에 내보내니까 사람들은 방송을 신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야. 그렇게 하는 세력들을 좀 또 척결하자라는 거고,
진짜 그렇게 돼버리면 대한민국은 멍들게 된다니까요. 거짓이 진짜가 돼버리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야. 계엄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계엄이 나빴으면은 봐봐요. 그런 것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계엄이 그렇게 나빠. 그런데 프랑스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은 탄핵이 안 되고 있어. 왜 그렇게 해요? 응? 투표로 인해 가지고 뽑아놓은 대통령이야. 아직까지는 그 정도만 되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다 지금 계엄을 하고 있어. 말만 계엄이라고 안 넣었지. 시위가 일어났는데 폭력적으로 시위를 해. 그럼 폭력적으로 접근을 한다. 그래도 어느 누가 한 명 마카롱에 대해서 그 다음번에는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반감을 가진 사람 없어. 근데 우리는 시민을 향해서 계엄을 한 것도 아니고 국회 내에 종북주의자들이 너무 많은 의원들이 있으니까 그 완전한 종북주의자들,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원들을 좀 착출하자라고 해가지고는 계엄을 했는데, 오히려 윤석열이 깜빵을 가게 되는 상황이 생겼어. 그 말은 뭐 종북주의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지. 대한민국 체제를 약간 북한하고 비슷하게 끼워 맞추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그러면 국민들이 빨리 깨쳐야 되는데 못 깨치게끔 하는 거야. 공중파 방송에서. 내가 봐서. 그러고는 아직까지 뭐 근로소득, 노동소득 그것만 생각을 하고 주구장창 그러는데, 내가 봐서는 문제가 크다니까. 응? 유동현, 내가 봐서는 그냥 쪽방촌에서 채팅창 글 적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 어떻게 입맛 떨어지, 왜 입맛이 떨어져?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 그렇지 않아? 응? 이렇게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으니까 맛있게 먹는 거야. 근데 뭘 맛 떨어지게 먹는다 그래.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야. 음? 맛없으면 계속 먹겠냐고. 라면, 예, 날 라이브 한 지 36분밖에 안 됐어. 근데 무슨 1시간이야. 그게 잘 안 불지. 음, 문을 좀 활짝 열어놔야 되겠다. 아직까지도 날씨가 그렇게 많이 찬 건 아니야. 왜? 라면을 먹었는데 덥다라는 느낌 들거든. 잠시만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왔어. 우리 학교 다닐 때 음, 대학생들 시위 진짜 많이 했었거든. 그 당시 때는 왜 시위할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뉴스만 접했던 거고. 그런데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갈 시점 해가지고는 대학교를 딱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음, 연극과가 있더라 대학교에. 그래서 내가 연극과에 가입을 했지. 서클에. 거기에 종부가 한 명이 있었던 거야. 사상이 많이 이상했지. 일본 배타적인 감정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미국 배타적인 감정, 더불어 또 항상 보면은 같이 돈을 내어가지고 뭘 하자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고, 밥을 먹는 데 있어가지고 나는 밥 먹고 이러는데 돈 같이 내어가지고 뿜빠이 하자, 뭐 난 그거 별로 안 좋아해. 왜? 내가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적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난 내가 먹은 거 내가 내는 거. 각자 이치페이가 낫지. 그렇지 않아? 뭐 그걸 옛날엔 터치페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물론 자기 플레이트 하나 놔두고 그 다음에는 뭐 큰 거 뭐 하나 시킨다 그랬을 때 주문을 해가지고는 같이 내고, 자기 먹는 양 다른 사람이 또 먹는 양하고 똑같이 나누면 몰라도,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그런 것도 따져보면은 돈 같이 내어서 뭘 하는 그거, 공동체 이런 게 전부 다 공산주의 이런 데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개인주의 이런 게 아니라 따져보면. 그래서 일부 조금은 공산주의 그런 경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가미를 시키는 건 나쁘진 않지만, 프로테지가 완전 공산주의로 가버리면은 그건 진짜 공산주의가 되고 나중 되면은 더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야. 더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모소련하고 공산주의를 채택한 나라는 전부 다 망했지. 공산주의가 왜 생겨났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정책 아니야. 없으면은 그냥 없는 대로 그냥 생활에 충실하게 살면 되는 거야. 근데 조금 있고 싶다. 근데 그 없는 사람이 평생 없게 되는 상황은 주어진다라고 생각 안 해. 자기가 어떤 식으로 머리를 잘 굴리는가에 따라 가지고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야. 어디서 주식 기회가 주어지는 거라고. 물론 주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본 자금은 필요하겠지. 그건 어디서? 근로소득, 노동소득, 자본금, 대출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대출 받아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누군가한테 심어주는 사람 있잖아.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런 마인드를 자꾸 누군가한테 심어주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아, 이제는 라면 한 봉지 양이 많은 것 같다. 잠시만, 여기 보니까 낭디아치야. 당신의 마인드가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마인드? 낭디아치가 당신의 마인드가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랬어. 어떤 마인드? 응? 저거 봐봐. 나의 어떤 마인드가 문제인지 내가 널 설득을 시키지 않고 너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말이 맞는지 내가 한번 볼게. 저것만 어쩌면 적어놓고 갔을 수도 있어. 저렇게 낭다치야? 어,
D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D자를 디귿으로 그냥 보는 거야. 그래 알겠어. 그러면 낭다치. 그래, 적어봐봐 한번. 응? 한번 해봐봐. 아니 적어봐봐. 응? 적어보면 되잖아. 어? 이 사람은 좀 이상한 것 같다. 우파 같기도 한데 글을 왜 이렇게 적었어? 여기는 내가 윤석열 석방을 외치지만은 어, 조금 과격한 말들은 삭제를 시켜요. 봐, 못 적잖아. 쟤들은 못 적어. 왜? 종북 좌파 댓글러들이야. 그냥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아니면은 그냥 비방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야. 자기네들 받아야 할 돈을 혹시나 못 받게 될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공산주의로 가잖아.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대들은 더 힘들어져. 나중에는 더 힘들어진다고. 돈을 번다. 돈을 벌어야지. 내 자본은 내가 축적을 시켜야지. 그 마인드로 가져야지. 낭다치 적어봐봐. 나는 한 번도 헛소리로 받아들인 적 없어. 적어봐봐 한번. 응? 그냥 봐봐. 과거에는 돈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석방을 하면은 돼. 그런데 지금 뭐야? 돈으로도 석방이 안 되고 있어. 왜 그래? 문제가 되는 거야. 죄가 없는데 자꾸만 상황을 만들어가지고는 해석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가정의 이야기가 이게 본인 입에서 나온 말이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에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전미사 하나 안 바꾸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 다음에는 한 달이 건너가면 아가 어가 되는 게 말이야. 그런데 그 과정을 다 위치가 다른 사람한테 다 물어보면은 그게 어떻게 되냐고. 지시를 내린 사람은 아니다 그랬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건데.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그랬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자꾸만 저러는 거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왜 못 느껴?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이상하다니까.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글 적는 애들은 아무 그거 없는 애들이야. 진짜 뭔가가 이야기가 궁금하다 이러면은 제대로 듣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생각하고 반론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비하, 비방. 지보다 조금 괜찮은 것 같은 사람한테는 비하, 비방. 지보다 좀 못난 사람한테 해가지고는 멸시. 그런 식인 거야. 구제가 안 되는 인격체. 그렇게밖에 안 느껴져. 그러니까 본인들이 본인 스스로가 낙인자를 찍는 거야. 본인들이 그러는데 누가 본인들을 불쌍하게 여겨가지고는 도와주자란 마음을 가질까? 과거에는 구세원 그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그게 꽉꽉 찼었어. 근데 이제는 안 차. 왠 줄 알까? 세금을 그만큼 뜯어가니까. 아무도 거기다가 돈 안 넣는 거지. 그렇게 후원을 하고 뭐 어쩌고 한다 하더라도 후원비 그거 가지고 뭐 제대로 후원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아니면 후원 받는 사람이 있는데 손이 못 미쳤거나.
봐봐. 회원 전용으로 해가지고 돌려놓으니까 아무도 글을 못 적는 거야. 나랑 윤석열 석방 외치고 하는 그거에 대해 가지고 왜 그러냐, 붕괴를 느끼고는 공방을 하고 싶다면 멤버십 가입을 해서라도 하려고 하겠지. 근데 아닌 거야. 그냥 댓글로밖에 안 된다고. 그렇지 않을까? 어느 쪽에서 보내는 댓글인지 모르겠어. 혁신당일까? 민주당일까? 응? 보면은 전부 다 스팸인 거야.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라고. 윤석열이 경험을 한 거는 북한 내 참 북한이란다. 국회 내에 있는 그런 종북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체제를 바꾸려고 그런다 그러잖아. 그 체제를 바꾼다라는 거는 문제가 큰 거지. 국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렇게 체제를 바꾼다라는 거는 문제가 큰 거잖아. 안녕하세요. 이제는 스팸 뿌려지는 게 틀려? 낭다치는 여전히 있네. 이제는 2부야. 뭘까? 낭다치에서 딱 걸렸네. 이게 돌아가다가 뭘까? 응? 그렇지, 윤석열 석방하라. 낭다치는 이제 글 못 적나 봐. 윤석열이 다 잘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라고 적었는데, 그래.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깜빵이 보내야 할 이유 없어. 모든 대통령이 다 잘하지는 못해요. 모든 대통령이 다 잘하지는 못한다고. 못한다고 해가지고 깜빵이 보낸다는 그게 뭐 공산주의 마인드 아니야? 못하면 바로 벌 주고 그런 거고. 기득권 세력들만 좌지우지하는. 기득권 세력은 공산주의가 더 강해. 기득권 세력이 뭐야? 권력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야. 돈이 많거나 뭐 등등. 뭐 정말 10대는 이거 못 봐. 10대는 저기 뭐야, 10대는 이게 라이브라서 보여주는 것 같아. 10대는 내 방송을 못 봐요. 내가 미성년자 18 아니다. 19세면 볼 수 있지. 고3이니까. 한번 보자. 16, 17, 18. 아니야. 18세 딱 간들간들 하면은 볼 수도 있겠다. 18세 이상은 볼 수 있어도 18세 이하는 못 보니까. 한번 보자. 보통 보면 대학교 들어가면은 20세거든. 그러니까 볼 수는 있겠다. 고등학교 3학년이면은 가능을 하겠다. 근데 어떡하지? 내가 벌써 24시간 제한을 설정을 시켜놔버려가지고는 24시간 하루 금방 지나가. 그런데 다트가 있어가지고는 싫어. 쟤는 댓글러야. 아무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인 마인드는 다 이야기했어요. 윤석열을 왜 석방을 시키는 게 맞냐.
그런 이야기를 다 했고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끌어내리진 않지. 자본주의 나라가 어떤 나라야? 투표권이 있는 나라예요. 그 투표권이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을 그렇게 끌어내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말만 투표권이 주어지는 거지. 말만. 그러니까 안 보이는 그런 어떤 모 세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때까지 모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대통령 끌어내려졌지. 물론 이명박은 내려지지는 않았지만은 박근혜하고 재판을 하면서 깜빵에 또 갔는 거야. 어떠어떠한 죄 이러면서. 그렇게 어떠어떠한 죄라고 묻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잘해? 아니야. 박은정 같은 경우에는 재산 신고를 했어요. 어떤 금액으로 재산 신고를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의원이 되고 난 다음이었나? 모르겠어. 분명히 신고한 신랑하고 본인하고의 재산 신고에서 갑자기 40억이 더 늘어난 거야. 40억이. 없던 재산이 갑자기 늘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권력을 남용하는 세력 쪽은 더불어민주당 쪽이 더 강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박은정 그 의원을 탓하자라는 게 아니라 아무리 변호사가 변호를 잘해가지고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갑작스럽게 재산이 확 불어난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런데도 누구 한 명 조사를 하는 사람이 없어. 뭐 또 아닐 수도 있고 내가 받는 문헌이 잘못되는 것일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난 다 먹었고 내가 보여지는 현 상황의 그림이 어떻게 보여지냐면은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함으로 해가지고는 주머니에 돈이 쌓여지고 그리고는 있는 사람의 주머니에 돈을 괄치하는 그런 느낌이 보여지는 거야. 최순실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이것저것 다 이야기해가지고 세금으로 다 내게끔 만들어가지고는 빈털터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김건희 여사하고 뭐 이런 가지고 있는 재산도 어떻게 하든 다 끌어내 뺏으려고 하는 그게 막 보여지는 거야 세금으로. 그건 공산주의지. 그건 독재야. 독재보다 더한 독재야. 그걸 누가 그러는지 모르겠어.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그렇다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한 거지. 어느 누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사람이 대통령 하려고 그러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겠어요. 자칫하면 자기네들 재산을 다 뺏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윤석열 석방을 계속 외치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는데 거짓말로 이야기를 자꾸 엮어가는 거야.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공중파 방송에서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 거짓말로 느껴지는 거야. 찾아가서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짜증이고 그걸 보고 속는다라고 하는 그러면은 그대가 우매하거나 정치에 관해 가지고 진짜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윤석열 석방을 외치는 거는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야. 다시 윤석열이 정권을 잡고 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윤석열 나와 가지고는 파워도 없을 뿐더러 본 본인도 안 하려고 그럴 거야. 치를 떨 거라고. 과거에 그 누구였더라? 연예인 아들이야. 남궁옥분 아들이었나 모르겠어. 그 사람 참 잘생겼어. 아, 재산도 많고. 그러고는 근데 그 사람이 의원직 좀 하다가 말았지. 환멸을 느낀대. 왜 그렇겠어? 들고 파는 거지 자꾸만. 내가 봐서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나야지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자본주의다라는 것을 말해줄 수가 있는 거야. 다른 나라에서는 윤석열이 한 그런 거 가지고는 절대로 대통령이 끌어내려진다 있을 수 없는 거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상적으로 두 사상이 있는 데가 있나? 아니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데가 있나? 아마 그런 그게 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아마 손을 쓸 거야. 우리도 손을 쓰려고 했는데 결국은 뭐 윤석열이 당했으니까. 뭐야 국회의원들 공산주의 마인드가 막 강한 사람들이 더 많은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달러가 그러니까 해마다 각 나라의 달러가 얼만큼 벌어 그러니까 벌어들여지는지 나오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인도보다도 더 못 벌어. 달러 버는 게. 인도도 100억 달러가 넘어가는데 우리는 뭐 별로 안 되더라고. 이거 문제가 되는 거지. 그만큼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야. 왜 줄어들겠어요? 공산주의 마인드가 강한 거야. 공산주의 마인드가. 세금으로 착취. 그리고 뭘 하려고 그러면 규제.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한테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본인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투자를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봉사하는 거 아닌 다음에는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많아야지 투자를 하든 뭘 하든 하잖아. 본인도 그렇지 않아. 그런데 투자를 할 때 이익이 많이 되어질 것 같고 우리가 손해될 것 같은 그러면은 문제가 되어가지고 전부 다 컷을 하는 거야. 그럼 누구만 손해야? 우리만 손해야.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한테도 점점 많아지는 거야. 왜? 간접적으로 그런 식으로 주입을 시켜버리니까. 아무튼 나는 윤석열 석방 외치는 거는 다른 거 없어. 그냥 풀려나가지고는 안위를 취하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없어. 채팅창에 글 적은 거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누구도 내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는 공감하고는 아니잖아. 내가 그들 적었는 채팅창을 보기 위해서 내가 라이브를 했어요. 내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라이브를 했어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채팅창에 글 적는 사람들은 니들 글 적기 위해 가지고는 라이브 보니? 여기 와가지고 채팅창에 글 적는 그대들보다도 내가 하기는 더 높고 내가 더 똑똑해. 내가 내 자아자찬하면은 좀 그렇겠지만은 채팅창에 글 보고 내가 니들 글을 읽어주기 위해 가지고 라이브를 하겠어. 윤석열 석방을 외치는데 왜 석방을 해야 되냐. 그걸 말하기 위해서 라이브를 하겠어.
지금 4년제 나온 애들보다도 우리 때 4년제 대학 나온 우리가 더 똑똑한 것 같아. 지금 보고 있으면은. 석방을 하는 게 기초 수급 받는 그대들한테도 좋을 거야. 왜 스스로 공산주의를 택해? 지금 돈 몇 푼 받으니까 좋은 것 같지. 북한 봐봐. 좋아가지고는 자기 나라 도망치고 그래? 아니잖아. 사회주의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누구한테만 좋아? 기득권. 돈 있고 기득권. 공산주의 크크크 그런다. 그러니까 저런 애들이 공산주의에 물 들어가지고는 그게 공산주의인지 아닌지도 못 느끼는 거야. 왜 밥 먹고 살고 지 돌아다니는 걸 마음껏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억압되고 뭐 못 움직이게 하고 그다음번에는 뭐 감시하고 막 그런 그게 있어줘야지 공산주의인 줄 아나 봐. 참. 감시하는 거는 맞지. 어, 네가 네 자신을 감시를 하고 있는 거야. 스마트폰을 너가 이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는 너가 어디에 가고 위치가 다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바로바로 음, 잡히게 돼 있으니까 그게 널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너가 널 감시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것도 모르지. 아무튼 나는 이제 종료할게. 윤석열 석방을 외쳐요. 돈으로 석방을 시켜달라 그랬는데도 아니다 그런 거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야. 대한민국 자체에서도 심각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돈으로 석방을 시켜달라 그러는데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된다고. 왜? 윤석열 같은 그런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처단을 시키겠다라는 것도 되는 거야.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한 대통령 아니야. 그걸 희석을 시키겠다라는 것도 되는 거야. 돈 필요 없음. 자유민주주의 고수하는 대통령은 다 이렇게 내같이 힘없는 아줌마 나와가지고 이야기한들 뭔 의미가 있겠어. 그래가지고는 내가 팩트로 이야기를 해도 얘들이 전부 다 날 머저리로 만드는 거야. 제대로 된 영상은 내가 제대로 되게끔 이야기를 하는데 날 단지 윤석열이 경험한 거 그거 옹호한다라고 해가지고는 독재의 마인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몰아가는 거야. 경험했다고 얘가 독재가 아니야.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무리들을 어떻게 말로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만큼 많은 종북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국회로 들어왔지. 그리고 국민들이 알았어? 아무도 몰랐는 거야. 왜?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윤석열이 정치에 눈을 뜨게끔 해준 거야. 아무튼 난 종료를 하고 음, 오늘 할 이야기는 종료하고 이젠 악기 연습 보잉 윙 악기 연습 봐봐 와가지고 챙챙 조현병 초기 같은 저런 이야기 적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를 내가 계속 들으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는 거지. 한 번씩 보면은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나?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야. 얘들아, 이렇다. 좀 정신 좀 차려라.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 거지. 정청래하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과거 전두환 시절에는 걔들이 깜빵을 갔었어. 왜?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포를 하고 그랬었으니까. 그러니까 참 김일성 주체사상의 책을 배포하고 그랬으니까. 그게 무슨 책이야? 레닌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의 책이야. 박근우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아 이게 날아가 버렸네. 그러니까 그 사상의 책을 배포를 하고 그랬다고. 근데 그 지금 언제 정청래 그런 사람이 있는 거야. 김민석은 그런 책을 배포를 했는지는 나는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도 과거에 뭐 미문화원에 뭐 좀 그런 쪽으로 연루가 되어 있지. 그런 그거는 젊어서 의기양양해서 그렇다라고 넘어가. 하지만 김일성 주체사상 책을 배포를 했다라는 거는 처음엔 나도 그거에 대해서는 야, 책 6권을 배포를 했다고 해 가지고는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있는다? 그럼 문제가 있는데 좀 심하다라고도 생각을 해 봤어. 그렇지만은 그 당시 때는 그런 책을 배포를 하게 되면은 감옥에 가게 돼 있었어요. 북한 이야기 꺼내지도 못했으니까. 왜? 혹시나 공산주의 사상이 대한민국에 반입이 될까 싶어 가지고. 그렇게 따지면은 전두환이 독재도 아니라는 거지. 과거에는 나도 내가 뭔 모를 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5.18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었어. 그런데 이번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찾아봤지. 그렇게 했을 때 왜 계엄을 했는지도 알게 됐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공산주의 세력을 조금 이렇게 걸러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 내 생각에는. 그래서 윤석열이 계엄을 한 거야. 그래 독박이 쌓였 독박으로 인해 가지고 독박이지. 독박으로 인해 가지고는 지금 교도소에 갔다라는 거는 그만큼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많다라는 거야. 그 말은 뭐 북한에서 뭔가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봐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북한에도 처음에는 지금은 현재 있는 그 당 하나만 있지만은 과거에 4 개의 당이 있었던 거야. 남 뭐 남로당인가 뭐 예전에 대한민국에도 있었던 당이야. 광주에 있었던 당이고 그다음에는 소련 무슨 당하고 지금 현재 당하고 또 다른 또 하나의 4 개의 당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남았는 거는 지금 현재 그 당이고 다른 당은 없어졌다 그러더라고. 근데 과거에 광주에 북한에 있었던 그 당이 있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해해요? 북한에 있었던 그 당이 옛날에 그러니까 6.25가 일어나기 전에 북한에 있었던 그 당이 우리나라 광주에도 그런 당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당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뭐 좀 있었겠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고는 어 북한에도 그 당이 그러니까 광주에 있었던 그 당이 없어지면서 광주에도 그 당이 없어졌다 그러더라고. 그 당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사상의 당이야. 그러니까 과거 우리나라의 모든 대통령들은 좀 스트롱은 했지만은 군이 권력을 잡고는 있었지만은 대한민국이 공산주의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는 좀 스트롱했었던 거는 있었어요. 그건 있었다고. 만약 군이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내 같은 젊은 사람 어린 애들이 그걸 아는 거야. 그럼 내가 어렸을 때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였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냐면 난 전혀 못 느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자꾸만 내란범이다. 그렇게 정청래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마인드들은 내란범으로 치부를 하는 거야.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를 하는 대통령이고 자본주의를 고수하는 대통령이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무리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오히려 윤석열이 당했다라는 거는 우리는 국회에 자유민주주의를 고수하는 이념보다도 공산주의 이념이 더 강하다라는 그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과거에
김일성 주체 사상을 선호하던 그런 세력들이 국회에 너무 많이 진입을 한 거지. 김대중이 정권을 잡은 이후부터. 내가 20대 중반 그 당시 때도 김대중이 정권을 잡으면은 공산주의가 될 수가 있으니까 김대중은 절대로 뽑으면 안 된다라고 그랬다니까. 15대 대선 때 내가 20대였어요. 3-4 모여 가지고 술 마시면서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김대중은 안 된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김대중만이 정권을 잡아야지만은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고 또 평화로워질 수 있고 등등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애도 있었어. 그 애는 뭐 자기 아버지가 기업체를 하나 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업체를 하나 들고 있던 자식이고 또 한 명은 아버지가 군인이었어. 군인이 보는 마인드가 정확할까요? 기업인이 보는 마인드가 정확할까? 나는 군인이 보는 마인드가 정확하다고 봐. 사상인데. 기업인은 이윤만 추구하면 되는 거야. 군인은 사상이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김대중이 밀려날 수도 있었는데 누가 누구랑 합당을 했냐? 김종필하고 합당을 한 거야. 김종필이 그 당시 때는 약간 중도파였거든. 그러니까 중도파 무리들을 뭐 우매하게 만들었던 거겠지. 그래가지고 김대중하고 김종필하고 붙어가지고는 김대중이 된 거야. 지금 와가지고는 대한민국이 이때까지는 미국이란 나라하고만 손을 잡았고 그런데 김대중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부터는 유럽 문화가 들어왔어. 근데 우리는 유럽의 서구 문화가 다 자유민주주의고 자본주의로 알고 있잖아. 근데 파보니까 어떡해. 사회주의잖아. 북한 같은 그런 공산주의의 독재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내가 한 번씩 사회주의가 꼭 나쁜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런데 우리는 뭐 위에 누가 있어? 북한이 있잖아. 북한도 자기네들이 일명 사회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사회주의로 가면 될까? 나는 안 된다고 봐. 그러면 지금 뭐 우리 자유롭게 잘 지내는데 뭐가 사회주의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근데 윤석열한테 하는 거 보면은 어, 도가 넘는다라는 거지. 그렇게 뭐 독재다 어쩌고 했던 전두환도 김대중한테는 그렇게 안 했어. 돈까지 줘가면서 그래 몸이 안 좋다 그러니까 석방시켜줄게. 그러면은 미국 가가지고 좀 쉬어라. 그 대신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런데 윤석열은 그 당시 때 김대중은 좀 이렇게 공산주의 마인드가 강하다 그랬었어.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 그래서 왜 공산주의라 그러지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알겠다라는 거지. 공산주의 사상이야. 우리가 IMF가 언제 일어났냐면은 97년도에 일어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번에 금을 모았어. 금을 모아가지고 팔면 된대. 그래가지고 금을 모아가지고는 줬다. 그런데 김대중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번에 김대중은 달러 들고 어디 갔어? 북한 간 거야. 지금도 1조 그러면 엄청난 돈인데 몇 조를 들고는 북한 간 거야. 그 당시 때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할 시점이야? 아니야. 초입이야. 바닥이었어. 근데 그 돈 가지고는 핵무기를 만들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핵 포기 하면은 통일을 하니 뭐 평화를 외치니 어쩌고 운운하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다 엎은 거야. 난 내가 봤어. 북한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은 북한이 힘드니까 뭐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한민족이니까 같이 결합을 해야지. 좋아. 한민족 과거 뭐 일제강점기 때 생각하면 한민족이었지. 그렇잖아요. 해방되고 난 다음번에 한 짧은 몇 년 동안 38선이 꺼지면서 북한은 뭐 소련, 남한은 뭐 미국하고 일본
그들로 인해 가지고는 뭐 좀 좌지우지가 됐었던 거고, 그리고 완전히 갈라진 거는 6.25 그러니까 6.25가 일어나고 이후부터잖아. 완전하게 38선이 딱 그어졌던 거는. 역사를 찾아보면 알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수업 시간에 공부한다고 그냥 달달 외우기만 하고는 전반적인 흐름을 체계는 파악을 안 해서 그런 거고, 뭐 물론 뭐 똑똑한 애들은 그런 것도 파악은 했겠지. 근데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시험 치고 그러면 뭐 다 그냥 외우는 거에만, 시험 점수 잘 받는 그게만 목적이 있지, 뭐 과정, 흐름 이런 거 해가지고는 아 이랬구나 하고 생각하는 그거 뭐 있어? 많진 않잖아.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는 갈라진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뭐 우리 남한에도 마르크스의 사상이 좀 남아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뿌리 뽑자고 이승만하고 전두환하고 박정희가 그렇게 스트롱하고 나왔는데, 그래도 그 뿌리가 남아 있다라는 거야. 어디에? 광주에. 그리고는 각 지역마다 다 조금씩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어. 강주에 제일 많았지. 과거에는 대구에도 좀 있었어. 그 마르크스 그 사상, 그게 보니까 그렇더라고. 문헌을 찾아보면은 알아. 무조건 AI한테 묻지 말고 문헌을 찾아보고, 그러고는 그러니까 과거 역사, 6.25가 일어나기 전, 해방 전 있잖아요. 그 역사를 쭉 보면은 알 수가 있다고. 그럼 과거에 대구에도 그 마르크스 사상이 좀 남아 있는 거야.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탄핵을 그렇게 외쳤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렇게 끌어내리거나 그러는 건 아니야. 내가 봐서는. 그럼 지금 이재명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투표권이라는 게 있잖아. 뭐 불법이다. 어쨌든 간에 붙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5년 임기 끝나고 난 다음번에 또 재선하면 되는 거지. 4+4 그거 4+4 한다 그러면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야. 차라리 5년 임기 내에 외쳤던 그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을 그 다음번에 받는 대통령도 그 내용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된다고요.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4+4 아니야. 4+4는 누구 입에서 제일 먼저 나왔다? 네, 나. 왜? 이놈의 대통령들이 대통령 임기 내에 있던 그 공약이 그 다음번에 대통령 집권하면은 다 무산돼 버리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대통령 한 사람이 내놓은 공약 보고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대통령 바뀌고 뭐 그러면은 돈을 날리게 되는 그런 상황밖에 안 주어져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4+4로 갈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4+4가 낫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야. 4+4보다는 뭐 5년으로 하고 이 A라는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을 그 다음번에 대통령이 이전에 내놓은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시행하면서 또 새로운 대통령이 또 다른 어떠한 공약을 내놓는 거지. 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과거에 이승만이 삼성까지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삼성까지 가다 보니까 독재다 사람들이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데, 처음에 이승만이 정권을 잘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또 이승만을 뽑아줬어. 그러고 있다가는 그 다음번에 또 사람들이 이승만이 잘하니까 또 뽑아준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독재로 보였겠지. 그리고는 이승만이 독재를 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승만이 독재인 것처럼 되게끔 그렇게 만든 상황들이 많더라고. 거의 막 신격화하다시피. 내가 봤을 때는 과거의 역사를 보면 나와. 아까 전에 박근호님, 과거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잘못하면은 아무도 정치라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왜?
정치인들이 우리는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여러분들한테 뭘 어떻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대로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제대로 했다면 지들이 내는 공약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국민 잘 살게끔 하려고 하는 정책인데 국민들이 잘 살아? 다 힘들어하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정답 뭐 다 거짓말이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정치 여야당 우리나라는 문제가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들어와서 그렇겠어. 과거 종북 애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야. 진짜 진정 지역을 발전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려고 하는 그런 대통령이 얼마나 되고 뭐 그런 대통령하고 그런 의원들이 얼마나 되겠어. 그러니까 제대로 뽑아야 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우매가 제대로 못 뽑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걔들이 맨날 거짓말만 시키는 거야. 돈만 주면서. 그래서 뭐 실제로 아쉬운 건 돈이니까. 그러니까 돈 주면 됐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 사람이 독재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돈 안 주면은 오히려 더 볼멘 소리를 하는 거지. 입에 사탕 물려주면은 나중 되면 이는 다 썩어. 그렇지 않을까? 입에 사탕 물려주면은 결국에는 이는 다 썩는다. 너의 이는. 그거야. 그래서 돈도 적당히 지어줘야 되는 거지. 윤석열은 그대들의 일을 덜 섞게 하기 위해 가지고 종북주의자들을 좀 빼내자라고 해가지고는 계엄을 한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감옥에 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정치계가 많이 썩었다라는 거야.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 근데 왜 들어갔을까? 그렇게 무언가 음해를 해가면서 대통령을 넣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희석을 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아니면은 북한에 몽골 뿌려놓은 뭔가 있거나 아니면 난 내가 봤을 때 좀 이상한 것 같아.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를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대들을 나쁘게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근데 정확하게 안 보라고. 공중파 방송에서 퍼뜨리는 그 뉴스만 보지 말고 과거 역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윤석열이 계엄을 하고 깜빵에 들어가는 거는 과거 역사부터 봐야 되는 거야. 현 시점만 봐서는 안 된다고. 암튼 나 이제 종료할게요. 봐봐. 김진홍이 미국 가서 살아라 떠들지 말고 저런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고수하겠다라고 하는데 미국 가서 살아라 떠들지 말고 이래. 저런 사람 뭐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인가요? 무서운 사람들. 김진홍 그때는 뭐 하는 사람이요? 어? 행운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응?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자본주의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팩트를 흐리시네. 닉네임 우기. 무슨 팩트? 어? 무슨 팩트? 어떤 팩트? 어? 어? 봐봐. 뭔 헛소리야. 이때까지 그러니까 본인들은 있는 사람들한테 좀 더 걷어가지고 본인들한테 좀 쉐어를 해달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응?
이 봐봐. 본인들은 원초적인 거 1차적인 거밖에 생각을 못 해. 윤석열이 외교험을 했는데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려고 한다 그러잖아. 그런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세력들이 상주에 있으면 국회 내에 상주에 있으면 그때들한테 콩고물이 조금 더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윤석열 석방을 못 시키는 거고 안 시키겠다 그러는 거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1차적인 거밖에 생각을 안 해? 그런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걸 들먹이겠어? 봐봐요. 내가 시침이 공감 101 내가 사용자 제한 시간 이렇게 적지 마. 다 찌라시야. 왜 그런 것 가지고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거 아무런 의미 없어. 본인들이 공산주의 왜 그러겠어? 본인들이 우매하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것 가지고는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것 가지고 책한다라는 그거 자체가 공산주의 마인드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깨끗해야 되니 어쩌니 그러면서 사회주의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 거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고맙다고 답 내려준 거겠지. 그렇지 않을까? 고맙다고 답 내려준 거야. 그렇게 고맙다고 답 내려준 거 그거 가지고는 걔들은 그런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재명이 와이프 법카 쓴 거 그거는 괜찮아? 응? 과거에 윤석열 정권 잡고 있을 때 특활비 그거 가지고 그렇게 쓴다 어쩌고 그래놓고서는 지금 와서 지들 특활비 박지원인가 5천만 원씩 그냥 들고 가고 그래. 특활비 5천만 원씩 영수 청구도 안 하고 들고 가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김건희한테 그 샤넬 가방 그 당시 때 몇백만 원이었어. 대통령한테 몇백만 원짜리 영부인한테 줄 수 있다고 나는 봐요. 그 위치니까. 그걸 가지고 왜 싸잡아서 이야기하겠어. 그대들한테는 그런 것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만은 대통령 내외부를 끌어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럼 유치한 것 가지고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인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그대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애들도 따지고 보면 다 지성인들 아니야. 아, 내가 응? 다른 것 가지고는 이야기는 안 할게. 그런 소소한 선물 주고 한 거 영부인한테 나는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물어보자. 만약에 미국에 아니면은 뭐 프랑스 다른 유럽에서 영부인한테 선물을 줬다. 거기에 있는 뭐 대통령이 영부인한테 선물을 줬다. 그러면 어떡할래? 뇌물이야? 어? 외국에 있는 정치인들하고가 영부인한테 선물을 줬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뇌물이야? 그건 선물이야? 어떻게 생각해? 응? 그러니까 김건희 그 샤넬 가방은 아무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대들이 이념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뭔가 전달하기에는 이게 안 되니까 소소한 선물 그런 거 하나 가지고는 기니 많니 뭐 그러면서 따지고 운운하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그게 뭐 사회주의인 거야. 사회주의로 가는 초입이라고. 이분법 논리에 접근을 해가지고는 맞다 아니다 참가 거짓을 분명하게 지어가면서 알겠니? 그러니까 아직도 뭘 판단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는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렇게 남자들 있잖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사대주의 사상 그거 굉장히 강하다. 여자들 나가 정치 이야기하면은 재수 없다. 반만 떨어진다. 이런 거 그것도 시대착오인 거야. 시대적 착오.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극우의 마인드는 대한민국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최악이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 신고. 정오심 노골적인 폭력.
내가 내 생각으로 그래 저기 D나 본인 생각으로 이분법 논리로 접근하지 마세요라고 그러면은 음 한번 물어볼게요.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을 퍼뜨리는 건 괜찮다고 봐요? 여기 디나 김일성 주체 사상을 책을 배포하는 건 괜찮다고 봐요? 응? 김진웅 진정한 보수? 진정한 보수는 어떤 건데? 응? 지금은 어쩌면은 그 김일성 주체 사상 책을 배포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게 맞다 안 맞다라고 논할 음 논할 수 있겠지. 근데 과거 때는 아니었어. 배움보다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있는 사람이 좀 세금을 많이 내고 그다음번에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는 없는 사람들한테 배포를 하고 그리고 다 균등하게 나누고 뭐 이러 등등 하면은 뭔가 좋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아니 있었을 거라고가 맞겠다. 과거 시점이니까. 그러고는 일어난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을 배포하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됐었지만은 지금은 응? 다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나갔네. 응? 여기 보니까 본인의 생각으로 참과 거짓을 정하지 마세요. 법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법이 있잖아. 이번에 조대희 대법원장이 나와서 그랬잖아. 윤석열 재판은 너무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던 거다. 그랬더니 뭐 조대희 대법원장도 탄핵 외치잖아. 그러니까 자기네 편이 아니면은 척결인 거야. 계엄이 나쁘면은 대통령 권한에 계엄이 왜 있어? 계엄 선포권이. 응? 윤석열이 계엄했는 그게 나쁘면 계엄 선포권이 왜 있냐고. 과거에 전두환 때 시위했던 그 세력들이 그렇게 시위하고 해가지고는 당했는 그 기억으로 인해 가지고는 오히려 윤석열을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감을 못 잡는다면 나는 할 말 없지 뭐. 아무튼 나는 윤석열 석방을 외치는 거야. 윤석열이 약간 스트롱했다라고는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음, 글쎄 나는 뭐 그렇게 스트롱했다라고 느낌을 받은 적은 별로 없으니까. 스트롱하다 안 하다라는 거는 기업 측에서 알겠지. 일하는 데 있어가 규제를 많이 했다 안 했다라는 건 기업체가 알겠지. 야 일반 시민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신랑은 그 당시 때 은퇴를 했을 시점이고. 한번 보자. 음 그랬기 때문에 크게 나는 지금 현재는 못 느끼는 거지. 아무튼 윤석열 석방을 외칩니다. 여러분들도 윤석열 석방을 외칩시다. 응? 이 봐봐. 이래 이야기하는데도 내 이야기를 듣고는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닌 분들도 있을 거야. 그런데 한번 찾아보셔요. 나름대로. 음, 그 애만 찾아도 돼. 임수경이란 애만 찾아도. 그 애가 과거에 북한에 가가지고는 김일성을 추종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고는 임수경이가 북한에 가는 것을 임종석이가 도왔는 거고. 그리고 임종석은 전대협 상계 회장이고 2기는 정청래고 1기는 이인영이야. 걔만 찾아봐도 알아. 내가 그런 종북 애들이 국회에 있지 않았으면은 윤석열 계엄한 것 나도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아니라고. 국가 비상사태야. 체제가 바뀐다는 거는 비상사태야. 알겠니? 응? 체제가 바뀐다는 거는 비상사태보다도 더 큰 거야. 체제가 바뀐다라는 거는. 체제가 바뀐다라는 게 뭔지 모르니? 응? 하긴 그러니까 맨날 무슨 김건희 뭐 저기 뭐야 디올 가방 그다음에 또 안 되니까 가격대가 조금 더 높은 샤넬 가방 가지고는 접근을 해 가지고 아유 뭘 그런 거 비싼 걸 받아 가지고 좀 이런 느낌 들게끔 그러는 게 그게 뭐 국민들을 우매하니까 우매한 국민들을 속이는 거지. 어차피 투표라는 거는 우매한 국민이든 지성인이든 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나 이제 종료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 바이바이.